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토요일 날 오후 시간에 라이브를 켰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토요일 속보 방송 잘 듣겠습니다. 강일선님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라이브를 킨 거는 일단은 오늘 썸네일부터 읽고 예. 한통령 방송 25년 3월 21일 방송 한통령 속보 예. 이번 방송은 한통령 니킴이 전정희님 건강회복 기원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건강이 좀 완전히 회복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좀 몇 주를 좀 아프셨죠. 빨리 회복하기를 기원하면서 또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재명 이런 대선 공약이면 대통령 될 수 있다. 한동훈
5년간 국무총리직에 보장하겠다. 그러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제가 이 생각이 번뜩 들었냐면 여러분 지금 장안의 화두가 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AI에 저번에 뭐 비트코인 그거 할 때도 그 가상화폐 너무 그 충격이 너무 세갖고 그랬는데 이 비트코인보다 이 가상화폐 이거보다 지금 이 AI가 충격이 너무 세. 이 충격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예,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 충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제가 오늘 좀 느낀 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또 그걸 갖다가 그 영상이 좀 길잖아요. 한 40분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뭐죠? 채널 A에서 뭐 AI 특강이다 해갖고 나온 게 한 7분 정도 되잖아요. 그 두 개 영상이 지금 장안의 화제인데 그거를 갖다가 들으면서 좀 느끼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고 생각한 게 뭐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은 물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죠.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이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러면 대선 그 활동을 할 때, 선거운동할 때 이재명의 대선 공약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한동훈 대표를 5년간 국무총리직에 보장하겠습니다. 절대 자르지 않겠습니다. 한동훈을 영입해갖고 5년간 국무총리로 종신, 절대 교체하는 일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갖다가 세게 하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타이틀을 이재명, 연동형이면 대통령 될 수 있다. 한동훈 5년간 국무총리 보장해주겠다.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그 AI에 관한 그 심사인당 그 40분짜리 방송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세요. 예, 정말 이런 충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마 똑같이 느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하루에 한번 리마인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에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정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를 죽이려는 수구세력 위장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구분해서 보시고 구분해서 지지해 주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또 글을 많이 써주셔갖고 시작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의 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필규정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장수봉님, 느닷없는 속보에 들어왔습니다. 블루마운틴님, 수고하십니다. 대표님,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헬리송님, 예, 안녕하세요. 예, 나른한 오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누르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예, 벌써, 예, 쉬운 한 분이 들어와서 보고 계시는데, 시작할 때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우리 나른한 오우님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블루마운틴, 아이고 대표님, 그러다가 내가 보장한다고 해서 정말 5년간 보장한다는 말을 미녀하고 말대꾸 파멸 털고기 하기야 뭐 이재명 말을 믿을 수가 없죠. 음, 그런데 아이고 순수님, 예, 나라나 노우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예, 근데 정말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요, 사실 저는 그런 거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얘기하기 전에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봄 아닙니까? 봄?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우리 오늘 신여왕님께서 민속촌에 행차를 하셨다. 여러분 아시죠? 용인에 있는 그 민속촌. 와, 저도 가본 지가 정말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고, 민속촌. 예? 예, 그래갖고, 정말 한 20년 전에 갔을까요? 30년 전에 갔을까요? 거기 몇 번 간 기억은 나는데, 언제 갔는지는 좀 까마득하게 옛날 같습니다. 사실 거기 갈 일이 없어요. 일부러 가지 않는 한, 갈 일이 없는데, 뭐 손님이 오면, 가끔 가다 뭐 외국 손님이 오면 한국 보여준다고, 그런데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예. 자, 제가, 신여왕님께서 지금 이제 신여왕님은 민속촌에 계신데요. 자꾸, 이 사진을 찍어서 영상도 올려주셨는데, 오랜만에 한번 그 민속촌, 우리의 그 조상들이 살았던 그런 마을의 전경을 한번 보시죠. 이 장독대. 정말, 아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장독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다 아파트니까, 장독대가 있을 수가 없죠. 뭐 조그만 거에 어떻게, 넣긴 하겠지만은, 사 먹지 않지. 담가 먹는 집이 없을 거 아니까 뭐 매주 띄우는 집이 있을까요? 예,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님이 다 그 메주를 갖다가 해갖고 띄워서 그 곰팡내 나는 정말 오리지널 된장 간장을 먹고 자란 시절이 우리 시절이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제가 어렸을 때 놀다가 가끔 장독을 깨먹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의외로 잘 깨져요. 왜 이렇게 잘 깨지지? 그래갖고 엄청 혼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놀다 보면 의외로 좀 장독이 잘 깨진다. 하여튼 장독하고 추억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장독에 대한 또 그런 것. 혹시 여러분 동치미 기억나세요? 이 동치미를요, 어렸을 때는 아파트가 아니라 이렇게 그 단독주택에 살잖아요. 예, 그 시절에는 뭐 아파트가 별로 없었으니까 이 단독주택, 저희 앞마당이 조금 넓었는데 거기다가 땅에다가 묻어요. 거기 이제 일하는 아저씨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막 땅을 파. 큰 장독이 들으니까 좀 기계 파야죠, 그죠? 큰 장독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딱 입구만 딱 남겨놓고 딱 묻습니다. 그럼 거기다 뭐를 하느냐? 동치미를 담가요. 그러니까 겨울에 밖에 겨울이 저희 어렸을 때 막 영하 10도, 영하 20도 막 그러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땅을 그렇게 깊게 파고 동치미를 딱 이렇게 얼리잖아요. 그럼 위에만 살얼음이 딱 얼어. 위에만 살얼음이 얼고 독이 이렇게 안에 물이 들어가면 깨져야 되는데 깨지질 않아. 그래서 겨울 내나 동치미를 갖다가 이렇게 먹었는데 동치미의 그 매력이 뭐냐? 뭐야? 시원하게 겨울에 시원 이게 두 가지 제가 잊지 못하는 거 동치미에 대한 추억. 하나는 겨울에요. 추운데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누님들이 좀 요리 솜씨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동치미 국수를 해줘. 추운 겨울날. 근데 그걸 잊을 수가 없어. 너무 맛있어. 그냥 거기 뭐 들어간 거 별로 없고 그냥 시원한 그 얼음 동동 띄어 있는 살얼음 동동 띄어 있는 동치미 국수에다가 그냥 가는 국수 말아주는 거야. 가는 국수 이렇게 말아갖고 그다음에 고명으로 뭐 넣느냐 동치미를 딱 이렇게 채를 써갖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버무려. 고춧가루인가 이렇게 버무려갖고 그냥 그거 딱 올려놓고 그냥 먹는 건데 그걸 잊을 수가 없네. 예. 동치미에 대한 정말 맛있습니다. 또 하나 동치미에 대한 추억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장수봉 역시 인생의 선배님. 예, 동치미 기억하시네. 동치미 하면 강원도 동치미만 6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 가끔 먹고 살아요. 예, 먹고 싶어요. 동치미에 대한 또 추억이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 집이 저희 집이 좀 왜 그 일본식 집이 있잖아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루, 중앙에 마루가 좀 넓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방 둘러서 이렇게 방이 있는 이제 그런 구조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보일러가 어디 있었습니까? 연탄 떼고 살았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연탄을 갖다가 저희 일하는 왜냐면 그 일하시는 분이 저희 어렸을 때는 먹고 자고 같은 집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저녁에 불을 갈아도요, 연탄이 그게 오버나잇을 못 하는 거야. 그게 금방 타버려 갖고. 그러니까 꼭 새벽에 한 3시나 이럴 때 연탄을 갈아줘야 돼. 그러니까 방마다 다 이렇게 아궁이가 있거든. 아궁이가 있어갖고 그걸 다 갈아줘야 돼. 그래갖고 그때는 어떤 해프닝이 좀 있었냐면 그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신문에도요 연탄가스 자는 동안에 연탄가스가 이렇게 장판을 뚫고 와갖고 연탄가스 중독으로 뭐 사람이 죽었다 이런 기사가 저희 어렸을 때는 그렇게 겨울에 종종 났거든요. 저희 집에도 한번 그런 게 해프닝이 벌어진 거예요. 연탄가스가 저희 이게 누님들이 자는 방에 연탄가스가 새갖고 완전히 난리가. 근데 어떻게 운 좋게 발견을 했어. 그래갖고 그때 제일 먼저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냐. 야, 빨리 가서 동치미 국물 떠. 동치미 국물을 먹여야 된다. 그래갖고 끌어내갖고 그 마루에 환기 딱 시키고 그 겨울이니까 그 찬바람 쌩하니 분 다음에 동치미 국물 떠다가 매갖고 정신 깨워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연탄가스 그것 때문에 이 동치미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드디어 이제 오늘 신녀님이 정말 오랜만에 보는 장독이에요. 예. 그래서 신녀님께서 민속촌을 지금 방문 중인데 그 카톡 단톡방에다가 이 민속촌의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었다. 이 장독 추억의 장독.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나무 떼고 살았죠. 그리고 벌써 꽃이 폈어. 확실히 이게 봄인 모양이에요. 꽃이 폈어요, 드디어 용인에는. 예, 그리고 또 이게 행사가 또 있네. 야, 이 행사는 내가 한 20년 전인가 갔을 때도 비슷한 행사를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하고 있네요. 예. 하기야 외국 사람한테 보여주기에는 이 민속촌이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뭐 바이어가 오거나 그러면 제가 그 민속촌을 데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그 행사는 변함이 없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또 신효양님께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요걸 사진이 아니라 생동감 있게 1분 30초짜리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신여왕님의 그 민속촌 취재, 예, 그 영상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또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속촌 취재 영상, 한번 보시죠.
신여왕님께서 지금 민속촌에 계실 것 같은데, 또 채창에 글을 써주셨네. 그 바쁘신 와중에 채창에 글을 써주셔갖고,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꽃이 생강나무 꽃이래요. 신여왕님 말씀. 정말 대단한. 예, 민속촌에서도 한통용 채널 접속을 해서 알려주시는 신여왕님 감사드립니다. 야,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 찍고 영상 찍는 게 거의 프로 수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찍죠? 앵글을, 앵글이 너무 잘 맞아. 아, 정말, 프로들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또, 여러분이 쓴 글이 좀 많아갖고, 한번, 읽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써니님, 안녕하세요. 산책하며 잘 듣겠습니다. 집에 있기 아까운 봄날이죠. 예, 맞습니다. 아, 정말 봄이죠. 예. 블루마운트님, 장수봉이 두 말하면 찬솔이죠. 칫, 금메달이죠. 예. 시집이 되는 거, 나중에 딴 얘기하는 거. 예. 아, 헨리성님, 고구마랑 먹으면 기가 막혀요. 예, 맞습니다. 고구마하고 먹는 거. 야, 요즘도 그 고구마, 군고구마 장사들이 있나요? 저희 어렸을 때는 정말 동네마다, 길거리마다 굉장히 많았는데, 겨울이면 추울 때 고구마 까먹는, 그 맛이 있었는데, 요즘도 있나 모르겠네. 예, 장수봉님, 예, 예, 60년, 예, 정말. 블루마운틴도 이거 아시는구나. 저희 누님들이 왜, 연탄가스 맞았을 때 동치미 국물 갖고 와라 그래서 매웠다고 그랬잖아요. 블루마운틴도, 같은 말씀을 하시네. 예, 겨울에 머리 아파도 동치미 국물 한 사발 들이키, 하면 좀 낫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술라미님, 이 사진 가지고 극우들이 좌파 프레임시고 한 대표에게 이재명 손잡은 손처리하겠다고 선생님도 극우들이 좌파라고 할 것 같아요. 썸네일로 뭐 소문내 자들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좀 불가능하죠. 제가 그거 썸네일 한 거는 그 두 가지의 영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AI에 관한 그 영상,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분들은 또 지 멋대로 또 해석을 하려나? 예. 장성님, 블루마운틴 말 바꾸기 꼴찌야. 당연히 우리 한도돌이겠지요. 예. 드디어 서정호님 등장. 예. 장수복 오빠 안녕하시오. 역시 서정호님 분위기 완전히 달라. 예. 아이고, 장수복님 지붕은 너와 집이네요. 예. 신희영님, 생강나무꽃. 벌써 꽃이 폈어. 예. 야, 정말. 아니, 생강나무 꽃이 먼저 피나요? 아니, 무슨 벚꽃이나, 뭐, 개나리, 이런 거보다 이게 먼저 피는 모양이죠? 음, 기러기님, 아이고, 새로운 아이디 반갑습니다. 한동훈을 5년간 최미애가 국무총리로 헛말이라도 썸네일 이런 헛소리 했을 네, 그분들의, 놀잇감이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야, 서정훈님, 예, 짓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 한동훈이 품어줬네요. 어, 주니키님, 좋구나, 얼쑤. 예. 아이고, 블루마운틴, 기러기님, 제명이가 대통령직 하고 다니니까 대표님이 어이없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썸네일을 쓴 이유를 갖다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예. 진코님, 한동훈이면 시대를 확 뒤엎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요즘 같아선 사는 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 주니키님은 서정원님 부르는 소리에 달려왔다. 야, 소리가 거기까지 들리네요. 아, 블루마운틴님 산수유가 제일 먼저 사실 저는 잘 몰라요. 꽃에 대해서 잘 몰라. 예. 그래서 그냥 물어본 겁니다. 개나리가 먼저, 개나리, 진달래. 개나리가 먼저고 진달래가 나중이죠. 그 순서는 알겠는데, 벚꽃. 약간 봄 그러면 그냥 생각나는 꽃이 뭐 그 정도예요. 예. 산수유, 산수유까지 나왔네. 생강꽃도 나오고. 정말,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박식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이걸 킨 거는 여러분 이제 다 보셨잖아요. 지금 그 한동훈의 페이스북에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는 하정우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대한민국 AA 산업 지금 이것 안 하면 망합니다. 요게 하나 올려놓은 게 있고 1일 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또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 갖고 채널A에서 인터뷰한 한동훈의 AI 경제 강의 단독 공개 요게 지금 한동훈 그 페이스북에 둘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최근에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봤나 하고 제가 뭐 방송 키기 전에 캡처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 한동훈 하정우 대표가 요건 이제 신사임당 채널이죠. 거기 보면은 조회수 그러니까 1일 전 그러니까 24시간 정도 됐다는 거죠. 1일 전이면 조회수가 9만 9천 그러니까 거의 한 10만 된 거죠. 하루 만에 조회수가 한 10만. 근데 이게 요 차이가 뭐냐면 신사임당은 약간 좀 젊은 층이 많고 전문적인 그 분야의 전문가들 하는 거고 채널A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전문가건 아니건 그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채널A의 약간 좀 구독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사임당 채널은 여기 좀 마니아 그룹이나 약간 전문가들이 많이 본다. 그런데 벌써 10만 클릭 수가 됐다, 조회수가. 네, 댓글을 보면은 한 5,800개가 지금 댓글이 달려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엄청 많이 본 거죠, 그죠?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채널A는 국회의사담, 요걸 갖다가 CG로 지금 막 토막토막 내었고, 뽕을 빼고 있다 그랬잖아요, 채널A에서. 그래서 그 한동훈의 AI 경제관계 미공개본, 그 한동훈 편, 요거는 뭐냐, 요것도 이제 하루가 됐어요. 1일 전에 하루 24시간 정도 됐는데, 조회수가 지금 4만 6천 회 정도 됐고, 댓글이 2,400개가 넘게 달려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혹시 보고, 여러분이 보신 다음에, 여러분도 뭐 대부분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보신 다음에 어떤 느낌을 가셨는가요? 정말 제가 본 느낌을 갖다가 좀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좀 방송을 할 예정인데, 장수봉님, 요종 무당들이 최명희한테, 그래요? 무속이 또 이재명으로 갔습니까? 정말 걔네들은 이렇게 대세 찾아가는 모양이지. 김건희 대세, 그다음에 이재명 이런 식으로. 아이고, 예, 나라나 노우님, 아이고 또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타 채널보다 한 발 빠른 속보, 절대로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한통령 채널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나라나 노우님, 이렇게 또 주말에 슈퍼챗으로 쌓여주셔갖고 감사합니다. 오늘 민속촌 영상도 봤는데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정말 기쁨이 배가 된다. 감사합니다. 아, 예. 블루마운틴님, 그런데 요즘은 꽃들이 정신 못 차리고 다 함께 나와요. 아니, 4월에도 뭐, 지금 뭐야. 3월, 거의 4월이 다 됐는데 막 눈이 오고 막 그래. 얼마 전에 눈이 엄청 오지 않았습니까? 서울에?
예, 자관 요즘은 계절도 정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아, 희제이 채님, 아이고, 미국에서 또 이렇게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이 없는 줄 알고 자려고 하다가, 거긴 지금 밤이죠. 혹시나 해서 폰을 열어봤는데 속보 방송에서 반가운 마음에 잠이 확 달아났네요. 끝까지 본방사수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희제이 채님. 서정호님, 수복 오빠, 안 그래도 죄명의 집에 귀신이 빙빙 이, 이 귀신은 보통 귀신이 아니지 않을까? 뭐,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나오는 뭐, 원혼 그런 거 아닙니까? 한이 맺혀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구천을 떠도는, 예, 그런 종류 아닐까요? 아이고, 너무 재미있으시네. 장성님, 최명희 부모님 산소도 불법인데, 아직, 그래요?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네. 서정호님, 빙글빙글 먼저 간 김만배, 또 골프지 같이 친 친구.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보통 떠도는 게 아니라 그냥 원원 올라갈 수가 없어. 한이 맺혀갖고 올라갈 수가 없어. 사필교 형님 중간까지 보다가 어지러워서리 예. 네. 아이고 예. 쪼니키님 예. 아직 10분이 더 10분이 필요하다고요. 예. 음. 나른한 어우님 울 동네는 맞아 목란이 있구나. 봄이면은 목란 그다음에 홍매화 그렇지 매화하고 목란 야, 이제 꽃이 막 나오네. 예. 아, 정말 봄이 오긴 오네요. 여기저기, 여기저기 지금 동네마다 다 꽃이 피려고 한다. 꽃이 피거나 피려고 한다. 사실 저는요, 제가 보여드린 이런 거를, 사실 저는, 안 보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안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왜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 워싱턴에 대해서 MBA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딱 수업을 들어가는데 교수님은 2시간을 막 떠들어. 막 떠드는데 문제가 뭐냐? 내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뭔 얘기인지 그런데 나갈 수가 없네. 아니 클래스 시간이니까 뛰쳐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예의에 어긋나는 교수님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서 듣고 있다가 휘딱 나가면 열받지 않겠습니까? 암만 미국 교수라도. 그러니까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를 갖다가 2시간 동안 뭔 얘긴도 모르는데 그냥 앉아 있어야 돼. 예. 모르는 얘기를 듣고 그냥 앉아 있어야 돼. 그 스트레스가요.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또 하나 케이스. 제가 대학생 때 여러분 삼각지 아시죠? 지금의 용산 대통령이 있는데 거기가 저희가 젊었을 때 미군 부대였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뭐가 많았느냐? 미국인 교회들이 많았어요. 제가 왜 백그라운드가 크리스천 백그라운드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삼각지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 미국인 교회. 미국인 교회는 크지 않습니다. 거기도 무슨 종파가 있을 거고 뭐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로 모이는 게 아니라 교회가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자기 종파에 따라서 몇 개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우연히 알게 돼 갖고 거기서 주일마다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삼각지에 가서 미국인 교회. 그러니까 저 혼자 한국 사람, 다 미국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20대 아닙니까? 학생 때니까. 이게 열받는 게 분명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설교를 갖다가 뭐 10분, 20분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대개 한 30분씩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아니 찬송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부르던 찬송가니까 사실 미국 찬송가나 한국 찬송가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는 부를 수 있겠어. 네, 찬송가는 거기 뭐 책도 있고 찬송가라는 책이 있고 그다음에
다 아는 노래잖아요. 찬송가가 다. 그러니까 찬송가까지는 그냥 커버가 되는데 딱 설교 시간이 되면 설교야 뭐 대본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30분을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 그렇다고 뭐 설교 중간에 물어볼 수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 20대에 젊은 청년이 앉아갖고 그 스트레스, 아무것도 모르는 설교를 갖다가 듣는다고 앉아 있어야 되는 그거. 그런데 이제 그거 끝나고 성역 공부를 해요. 성역 공부는 그 미군 부대 안에 들어가서 해요. 그러면 그때는 모르면 물어볼 수가 있잖아. 예? 이게 뭔 얘기예요, 도대체? 지금 네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갖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설교 시간은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느낌을 갖다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그런 경험한 그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딱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모르는 거 있죠.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그 느낌이 있죠. 바보가 되는. 교수님이 2시간을 갖다가 열강을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 바보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제가 그 코인 있잖아요. 가상화폐. 예, 그 크립토 커런시. 그거 들으면서 제가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갖고 또 이걸 띄웠다고 그래서 AI에 대한 걸 띄웠다고 해갖고 막 글이 올라오고 뭐 대단하다 어쩌다 그래갖고 어 이거 보나마나 이거 들어도 내가 못 알아들을 내가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하다가 그래도 한동훈 대표 얘기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방송을 하고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꽉 참고 들었어요. 이 40도 짧지도 않아. 40분짜리야. 신사임당 그 프로가 40분짜리야. 이 7분짜리 그 채널 A 산 거는 그나마 좀 어려운 얘기는 없더라고요. 예. 100% 알아들 수 없는 거지만 그나마 그래도 어려운 얘기는 좀 없어갖고 한 80% 이해. 이 도대체 신사임당 얘기는요.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겠어. 그 의도는 알겠는데 일단은 디테일로 해갖고 레퍼런스를 갖다가 뭐 MOE니 뭐니 하면 그 MOE를 내가 모르잖아. 그 컨셉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막 전문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 바보 된 느낌 있잖아요. 옛날에 옛날에 유학 가고 첫날 딱 클래스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 바보 되는 느낌 있잖아요. 정말 그냥 꾹 참고 들었습니다. 40분을. 그러고 나서 제가 번뜩 드는 생각이 뭐냐? 제가 오늘 그 썸네일을 올린 대로 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겠구나. 이게 뭐냐면 대선 공약을 할 때 한동훈을 갖다가 5년 동안 국무총리로 그냥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절대 한동훈을 자르지 않겠습니다. 한동훈이 그냥 통치할 수 있도록 저는 그냥 간판만 대통령 그냥 하고 사법 리스크 해지하고 그다음에 모든 경제고 뭐고 간의 통치는 그냥 국무총리제로 해갖고 한동훈한테 위임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선 공약을 세우면 그나마 사람들이 좀 그 이재명을 찍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번뜩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래갖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자, 제가 이 느낀 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런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겠어요. 예. 그 얘기가 뭐냐? 결국은 아니 잠깐만요. 여러분이 또 글을 많이 써 주셔 갖고 잠깐 좀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서정호 님 "너무 재미있는 영화 보다가 아이고 영화 저도 영화 좋아하는데 제목이 뭡니까? 너무 재밌는 영화 보다가 들어왔네. 예. 미군 부대에 있을 때 가 봤어요, 삼각지. 아이고 예 잘 아시겠네요. 한국 사람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너무 스트레스야. 그게 적응되기 전까지는 너무 스트레스예요. 예. 주니키 님 희제이 채 님에게는 0 시에 한통령 방송 맞습니다. 지금 오밤중이죠, 미국은.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대표가 정말 탁월한 게 이게 이렇게 꿰뚫고 있다. 이 시대를 지금 꿰뚫고 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중국은 어떻게 이 세상 한국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어떤 시대를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한국이 잘 먹고 잘 살려면 한국은 이런 방향을 선택해야 된다. 이게 큰 흐름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디테일이 나오는 게 뭐 이런 거죠. 일단은 그 북중러, 결국은 옛날에는 분위기가 어땠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련 같은 냉전에도 코카콜라 회장은 자유롭게 소련을 들락달락하고 코카콜라 회장이 가면 레드카페트가 깔렸다고. 모스크바 공항에. 그럴 정도로 이게 자본하고 정치는요,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것, 그 다음에 기술, 그리고 정치, 이건 다 독립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이게 블록화돼 있다. 예. 이게 자본하고 기술하고 정치가 더 이상 각각 노는 게 아니라 이게 한 패키지로 돼갖고, 왜 정치 세력이 틀리면은 거기 돈도 못 들어가고 기술도 못 들어가고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미국이 지금 중국을 제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칩도 뭐 5G 뭐 이런 거는 지금 중국이 그 수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5G를 갖다가 그 삼성전자에다가 오다를 할 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중국 안에서는 생산하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베트남에서도 생산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어디서만 생산을 하나요?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들려. 그러니까 수원에서만 생산하래.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서만 왜? 이게 속도가 엄청, 최고사양 칩이잖아요. 5G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중국에서 생산했다가 그게 기술이 새거나 흘러나가거나 여러분, 베트남도 아직 공산당입니다. 베트남 공산당이에요. 시스템이 공산당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중국이 뭐 발전하고 막 관광객이 엄청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우리가 착각할 때요. 중국은 무슨 뭐 자유민주주의로 착각해요. 베트남 똑같죠. 베트남도 뭐 막 이렇게 한국에 뭐 자유민주주의로 착각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를 하고 베트남도 공산당이 그 월남하고 월맹이 싸워갖고 월남이 패배했잖아요. 그렇게 부패하고 그래갖고 제가 이거 러시안 룰렛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총을 갖다가 이렇게 그 6발짜리 이렇게 권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거기다 한 발만 딱 넣고 찍 돌려갖고 팽 돌린 다음에 한번 땅 쏘고 그러니까 사람을 목숨 걸고 내기를 하는 거죠, 그게. 예. 그래갖고 살아나면 또 뺑 돌려갖고 상대방이 또 한 방 쏘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죽겠죠, 그죠? 총이 한 발 들어있으니까 한 발 쏠 때마다 칙칙칙 돌아가니까 그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닌가, 누군가가? 그걸 제가 처음 본 게 그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한 그 월남전을 배경으로 한 그 영화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거기서 제가 그걸 러시안 룰렛이라고 그러거든요. 러시아에서 아마 그 짓을 맨 처음에 한 모양이야. 그래서 그 장면을 그 영화 속에서 처음 봤어요. 뭐 지금이야 뭐 워낙 카피 해갖고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그 장면이 그 오징어 게임 2에도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 공유하고, 공유하고, 삥 돌려고 한 방씩 쏘는, 그 게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사실은, 제가 영화로 베트남전에서 처음 봤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그 월남이 너무너무 부패해갖고, 그러니까 지원을 미국에 엄청 했는데요. 다 떼어먹었어. 지금 완전히 우크라이나가 지금 다 그게 진실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헤쳐먹고 다 빼돌리고 뭐 이런 게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 그때도 월남이 그래갖고 나라가 망해갖고 그때 보트피플 해갖고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캐나다, 그다음에 미국으로 다 이민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시스템이 공산당 시스템이에요. 예, 베트남을 누가 지배하느냐? 베트남의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기술을 갖다가 공산당한테 줄 수가 없으니까 삼성전자의 조건이 뭐예요? 그 5G 칩은 메이드 인 차이나나 메이드 인 베트남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조건으로 계약을 해갖고 준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블록이 돼 있다. 그러니까 한미일 이렇게 블록이 돼 있고 이쪽은 뭐예요? 북중러 이렇게 블록이 돼 있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뭐예요? 이재명은 북중로를 선언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망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뭐 그 가상화폐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세계 기축통화로 달러. 근데 그 달러가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듯이 그 중동하고 그 중국이 석유를 갖다가 수입을 하는 그걸 결제를 그전에는 다 달러만 갖고 했어요. 예. 그 페트로 달러라고 그래갖고 그 전 세계의 석유 결제는 다 달러였는데 두 나라가 그렇게 협정을 맺으면서 뭐예요? 달러를 위안화, 중국 위안화로 결제한다. 해갖고 지금 중국 위안화로 결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동 쪽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 유럽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럽의 그 역사를 보면은 그 오래전, 그러니까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영광의 역사고. 왜 영광의 역사입니까? 그 지금의 서양 문화가 다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자, 그리스, 로마. 예? 그래갖고 그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웅장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근세를 보면은 1990년대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유럽에서 일어나죠. 완전히 황폐하고 초토화된. 그 1차 대전, 2차 대전 때문에 그동안 패권을, 세계 패권을 갖다가 유럽이 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프랑스하고 뭐 영국하고 나눠서 점령하고 아프리카 뭐 독일하고 프랑스 뭐 영국 쪽에서 점령했고 남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스페인어를 쓰는 이유가 다 그 옛날에 점령지기 때문에 남미가 스페인어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유럽이 강국이었다가 그게 넘어간 게 패권이 넘어간 게 결국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 갖고 미국이 완전히 세계를 점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럽 사람이 바보입니까? 옛날의 영광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네들의 통화를 갖다가 다시금 기축통화로 만들겠다. 뭐 그런 야욕이 있을 거죠.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위안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달러가 기축통화란 말이에요. 어디든 통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미국은 뭘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이 완전히 지금 천지개벽을 하기 때문에 이 기축통화를 유지하려면 이제는 우리가 앞서서 뭐를 해야 된다? 가상화폐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달러하고 연동된 그런 코인이나 그런 가상화폐들을 막 만들어 갖고 지금 그게 거의 뭐 한 25조 달러인가 뭐 그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예산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지금 미국의 그 뭐야 이런 가상화폐 시장으로 형성이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세계의 패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한국은 뭡니까? 이, 이 멍청한 정치인들이 이걸 어떻게 규제할까? 규제할까? 이 규제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패러다임으로 그러니까 이 한동훈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에 우리가 신고 있던 왜 그 고무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까만 고무신, 하얀 고무신. 예.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어버이날마다 항상 어머님한테 없는 돈에도 불구하고 예, 국민학교 때부터 돈을 갖다가 막 이렇게 용돈 주면 모아다가 꼭 그 생일이나 뭐 어버이날 이럴 때 선물을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때 뭐를 했느냐? 그냥 불었지. 그다음에 고무신, 뭐 손수건, 잠깐 조그만 거라도 했어요. 예. 그때 그 하얀 고무신. 예. 지금 그 한동훈 대표 얘기는 뭐냐? 지금 정치인들의 한국의 정치인들 상황이 뭐냐? 옛날에 신던 그 하얀 고무신에다가 지금 세계는 점점 커져갖고 발이 엄청 커졌는데 그걸 갖다가 억지로 구겨 넣으려고 하는 거야. 그 고무신 안에 이미 다 커진 발을 갖다가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규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무조건 다 등록해라. 무조건 다 세금 내라. 이렇게밖에 왜? 아니 이 머리는 그대로야. 세계는 엄청 발달하고 있는데 그냥 머리는 옛날에 고무신 그쪽 그대로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우겨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규제,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냥 잘 먹고 잘 자게 놔둬라. 규제야.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하더라도 최소한의 규제만 하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동훈의 그 놀라운 그 식견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AI를 얘기하면서 두 가지 키워드를 갖다가 딱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랬죠. 이 교수님들이 사실은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전문가들은 이게 A는 B다 이렇게 말을 쉽게 해요. 왜? 이미 그걸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을 갖다가 그냥 한 문장으로 딱 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아니 거기에 이제 능통을 하면 그 식견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아, 이건 이거구나라고 딱 집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오는데 되게 이렇게 교수님들 강연을 들어보거나 이러면요. 솔직히 제가 교수님하고 3년을 같이 프로젝트를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알면은 알만한 대학의 교수. 예, 특히 제가 비즈니스 컨설팅을 하니까 다 경제학과 경영학과 교수님들 정말 그분들이 이게 무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뭐 자기가 책 보고 무슨 경제학의 무슨 이론이다, 경영학의 무슨 이론이다 그런 거는 얘기를 잘 하죠. 책에다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근데 이게 딱 어떤 현상을 보고 그 핵심을 끄집어내지를 못해. 그건 뭐야?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근데 한동훈 대표의 딱 얘기하는 거 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전문가 중에 전문가야. 왜? 세상을 딱 볼 때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인류의 혁명이라는 거는 두 가지 혁명이다. 첫 번째, 결국은 체력의 혁명이고 그 다음에 뭐요? 지식의 혁명이다. 체력과 지력. 이게 키포인트인데 인류 역사상 보면 이 체력의 혁명은 언제 완성이 됐느냐? 산업혁명을 통해서 완성이 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체력의 혁명, 한 사람이 농사져 갖고 할 수 있는 양이 정해 있잖아요. 뭐 보통 사람이 예를 들어서 논을 갖다가 뭐 한마지기를 맬 수 있다. 그러면 암만 신체 건장해도요. 두마지기 이상 맬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리 뛰어나도 산업혁명이라는 건 뭐예요? 그걸 갖다가 기계가 대신하게 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체력을 갖다가 인간 체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 체력을 기계가 대신하게 하자. 이건 뭐 한마지기가 아니라 백마지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트랙터 갖고 그냥 쫙쫙쫙쫙 밀어버리면은 그냥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정말 여러분 혹시 그 미국을 여행할 계획이 있으면 그 중부를 한번 여행해 보시면 세상이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평선을 볼 수가 없잖아요. 지평선이라는 건 뭡니까? 땅하고 이렇게 평지, 땅하고 아니, 하늘과 평지가 닿는 평야가 닿는 그 선을 볼 수 있는 게 지평선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은 사방을 둘러봐도 산이 있어요. 산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만에서는 빌딩 때문에 지평선이 안 보이고 시골에 가도 항상 산이 있어. 크고 작은 산이 있어 갖고 지평선이 보여. 항상 하늘이 이게 산하고 맞닿아 있어. 조그만 야산이건 큰 산이건 간에. 그런데 미국 중부를 갖다가 하려면 정말 광활한 평야입니다. 정말 거기서는 지평선. 대개 보면은 이 동부에서 서부, 서부에서 동부로 이게 횡단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갖다가 해보면은 정말요 넓은 고속도로야. 그리고 엄청 길어. 근데 가고 있는 차는 내 차 하나밖에 없어. 차도 없어. 차도 없어. 트래픽도 없어. 근데 뭐 옥수수 밭이고 뭐 몸 밭이고 이 운전을요 1시간 2시간을 운전해도 계속 옥수수 밭이야. 사람 미치겠어 정말. 이게 언제 끝나는 거야 도대체. 근데 그거를 갖다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 그럼 뭐야 뭐 10만 명이 농사 짓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뭐 몇십 명, 몇백 명이 그 어마어마한 중부에 그걸 다 기계를 이용해 갖고 그렇게 엄청난 그게 체력의 혁명인 거죠. 산업혁명이 결국은 뭐야? 인류 역사상 체력의 혁명을 이룬 거라면 이 AI 혁명은 뭐냐? 이제는 지력, 이 지식.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딸딸 배워도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에 5만 건을 다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AI라는 건 뭐예요? 무한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지력이라는 게. 예? 정말 그 인류 역사상 20만 년 되는 인간의 역사를 갖다가 다 넣을 수 있는 게 AI 아닙니까? 예? 모든 디테일을 다 넣을 수 있는 게 AI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력의 혁명에 우리가 올라타야 된다. 근데 이게 뭐야? 시간이 많지가 않다는 거야.
3년 남았다는 거예요. 3년만 지나면 모든 게임이 끝난다. 서열이 딱 정해진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빨리 뛰어들지 않으면 이 서열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그게 너무 짧게 남은 거예요. 시간이 3년. 제가 이걸 갖다가 왜 그걸 하냐면 사필기정님의 20대 미국 갔다가 중부 동부 시차가 있는 걸 깨닫고 친구를 시차 있죠. 예. 공간이 너무 커갖고 시차가. 그래서 걔네들이 얘기할 때 약속할 때 어떻게 하냐면 동부 시간으로 몇 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왜냐면 누굴 정해야 돼요. 기준을 정해야 이게 헷갈리지가 않아. 예. 그래서 동부 시간으로 몇 시에 미팅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예. 그 뭐야 제가 미국에서 그 공부할 때 뭐라고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럼 이제 유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는 사람끼리 자주 만날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대학 학생도 왜냐하면 제가 그때 거기 그 침례교회 이동원 목사님 그때는 지구촌 교회가 아니라 뭐 무슨 침례교회였습니다. 예. 거기 이렇게 딱 그 교회가 그래도 그 근처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 다니면 지역에서 공부하는 뭐 워싱턴 DC를 비롯해 갖고 거기 뭐 메릴랜드, 버지니아 이게 같은 활동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역에서 공부하는 이제 유학생들이 다 모여요. 그러면 뭐 전공이 다 다르죠. 뭐 이과 전공, 문과 전공 뭐 이렇게 뭐 다 전공이 다르. 그중에 어떤 분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룹이 있잖아요. 말도 좀 이렇게 대화가 통하고 말이 통하고 이러면 좀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있었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음성 있잖아요. 음성 인식. 우리가 말하면은 그뭐 문이 열리고 뭐 말하면 뭐 어떻게 되고 이렇게 음성 인식이 있잖아요. 그때 그거를 연구하는 거 박사 과정에 전공이 그거였어. 음성 인식 그거였어요. 지금 이제 뭐 박사학위 받고 한국 들어와 갖고 뭐 교수하고 뭐 이렇게 잘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음성 인식 그게 아니 그 1990년대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뭐 말을 하면 문이 열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의 그 생각 갖고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정말 음성 인식이라는 게 이게 상용화가 가능한 거냐? 영실 안에서는 그게 될지 모르지만 뭐 사용어로 해갖고 우리가 뭐 말하면 뭐가 알아들어서 기계가 움직이고 이게 정말 가능한 거냐?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가 되려면 한 2, 30년은 걸릴 것 같다는 거야. 왜? 이게 너무 어려운 어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야, 이게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야. 자기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대. 이게 발전을 하긴 하겠지만 한 2, 30년 걸릴 것 같대. 예? 근데 웬 걸요? 지금 뭐 음성 인식은 기본 아닙니까? 예? 음성 인식 뭐 그건 기본에다가 지금 뭐 그걸 뛰어넘어 갖고 지금 AI 세대, X 세대가 지금 3년 남았느니 뭐니 3년 후면 전 세계가 완전히 패권이 결정이 된다. 이런 식.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세상은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레슨이 있어요. 우리가 레슨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거나 뭐 라이센스를 갖거나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 뭐요? 한 가지 일을 갖다가 10년 이상 하면은 전문가다. 그러니까 10년을 살아남아야 돼. 그 분야에서. 그래야 그제서야 전문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정말 한동훈 대표의 취미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뭐 게임도 잘하는 것 같아. 게임에 대해서도 잘 알아. 그러면서 설명을 할 때 그 게임 회사의 그 게임 보드, 그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게임할 때는 그게 사양이 얼마만큼 빠르냐에 따라서 게임이 순조롭게 돌아가기도 하고 버벅거리기도 하는데 그 얘기하는 거야. 그 그래픽 보드 그 카드사, 그걸 제조하는 사가 이렇게까지
크고 유명한 회사가 될 줄 누가 꿈에나 꿨겠느냐. 이렇게 얘기해. 왜? 그 그래픽 카드라는 그 개념이 단순히 게임의 그래픽 카드로 넘어온 게 아니라 그게 AI고 접목이 됐다는 거예요. 접목이 되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지금 아주 주가가 확 상승해 갖고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건 뭐냐? 그래픽 카드 회사 엄청 많았다는 거. 그 당시에 다 망했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존버가 중요하다는 거야. 끝까지 버티는 거. 그러니까 버티는 놈이 결국 살아남는 거지. 버티는 놈이. 그러니까 이게 아다리가 맞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거. 여러분, 사업도 똑같아요, 사실은. 사업도 어떤 사람이 망하느냐 하면은 너무 빨리 본 사람이 망해요. 이게 너무 이렇게 미래를 보는 눈이 뛰어나갖고 이게 10년이나 후에 이게 비즈니스가 될 텐데 10년 전에 미리 보고 뛰어드는 거야. 시장도 아직 없어. 그런데 미리 보고 뛰어들었다가 다 투자하고 뭐하고 한 뭐 2년, 3년 막 이렇게 애쓰다가 돈 엄청 놓고 그러고 망해요. 그러면 그동안 뭐가 있습니까? 시장이 그만큼 좀 넓혀져 있어. 왜? 그 사람이 망하면서 한 2, 3년 동안 해놓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게 망하면서 넓혀져 있어. 그러니까 돈은 누가 버느냐? 그 10년이라 하면은 그 1, 2년 직전에, 운 좋게 1, 2년 직전에 그걸 딱 뛰어들어가 갖고 기존에 다 희생자의 시체를 넘고 해갖고 한 사람이 나중에 대박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존버를 해야 된다. 끝까지 버텨야 된다는, 그럼 버틸려면 어떻게 버텨야 돼요? 일반 기업들이 버틸 수가 없잖아.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걸 일정 기간 버틸 수 있게끔 지원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 AI에 대해서 한국도 지금 조금만 뭐 삼성, LG만 AI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리콘밸리 보면은 조금만 해서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도 조그만 회사들이 특정 분야에서 그거 기술 한두 개 갖고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엄청 지금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죽일 거냐? 이거 죽이면은 기반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그거를 해야 되느냐? 이게 살아남은 그 아다리가 맞을 때까지 그게 5년이 그러니까 3년 후라니까 어쨌든 간에 최소한 3년간은 완전히 지원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지.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버티면 어쨌든 그 중에 대박이 나고 이런 식으로 대박이 나갔고 전체적으로 한국을 볼 때 우리가 AI에 그렇게 기득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측하기에는 뭐 이런 거예요. 엄청난 빅뱅이 일어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이버, 포탈, 그다음에 뭐 그런 포탈들이 있잖아요. 포탈들은 다 망할 거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요즘 포탈을 갖다가 잘 안 쓴다는 거야. 저희 같은 세대나 그냥 익숙한 세대나 올드나 쓰는 거지. 요즘 애들은 다 그 챗에 물어보는 거지. AI에 물어본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포탈을 검색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키워드 한동훈 이렇게 친다. 한동훈에 대한 기사가요. 30개, 40개씩 떠. 그럼 뭐야? 또다시 내가 수고를 해야 되잖아. 어느 기사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기사가 어떤 건지 다시 또 그걸 훑어갖고 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AI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AI는 내가 원하는 거를 갖다가 한동훈에 대한 뭐뭐뭐 이렇게 해갖고 딱 치면은 딱 그 기사를 갖다가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딱 띄워준다는 거지. 그러면 과연 이제는 뭐 어떻게 할 거냐? 포탈은 다 죽고. 그럼 네이버는 뭐예요? 네이버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AI고 접목을 시켜야겠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앱 있잖아요. 우리 그 핸드폰 보면 그냥 뭐 한 4, 50개. 저도 앱이 엄청 많이 깔려 있는데 누가 이 앱이 좋더라, 저 앱이 좋더라 그러면 다 깔아놓거든요. 그 앱도 이제 다 죽을 거다. 왜? 아니 AI한테 물어보면 아니 이걸 딱딱딱 찾아주고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고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이 다 나와 있는데 이제는 그런 앱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앱이 살아남으면 뭐라고 그러느냐? AI하고 접목해 갖고 어쨌든 간에 AI식으로 앱이 돌아가게끔 만들지 않으면 이제 다 죽는다. 그러니까 엄청난 빅뱅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영화에 보면 그 스카이돔이라고 해갖고 우주전쟁 그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위에서 쏘는 인공위성에서 그걸 갖다가 쏘는 거죠. 예, AI를 이용해 갖고 자꾸 뭐 우주 전쟁.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인용한 것 중에 뭐냐? 그 AI 영화 중에 이런 게 있어. 그 AI가 우리가 왜 그 인공지능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 인공지능이 그 3년이라는 게 인공지능이 완성되는 게 이제 3년 후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갖고 거기서 그걸 만든 사람이 너 스위치를 갖다가 꺼라, 스스로 꺼라. 그랬더니 I'm sorry. 제가 끌 수가 없습니다.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이제 사람을 넘어가는 거지. 예. 자, 그 걱정을 갖다가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정말 명답이야. 뭐냐 하면은 그 걱정은 그냥 선진국에 맡기자. 지금 뭐야? AI의 강국이 뭡니까? 그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그 뭐야? 우리가 뭐 스카이돔이 됐건 우주 전쟁이 됐건 뭐 기계와의 전쟁이 됐건 그거는 걔네들이 걱정하게 놔두고 우린 지금 뭐예요? 아니 뒤쫓아가기 바쁜데 그 좀 나중에 생각하자. 둘째 좀 나중에 생각하자. 아니 일단은 먹을 걸 다 먹은 다음에 그다음에 규제고 뭐고 그걸 갖다가 생각해야지. 아니 지금 먹지도 않았는데 쫓아가지도 못했는데 후발주자인데 지금부터 와 이게 완성이 되면 이거 어떻게 되지? 기계가 우리를 막 지배하면 어떻게 되지?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예, 아주 정확하게 정말 한동훈처럼 아주 이 트럼프보다 더한 실리주의자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오직 한동훈의 생각은 뭐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사는 그 세상. 오직 그 생각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그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가한 얘기는 나중에 얘기해도 된다. 뭐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산업혁명 때처럼 뭐 일자리가 없어서 뭐가 우리가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또 우리는 찾을 수 있다.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게 아시아와의 그런 어떤 연대예요. 정말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요 미국하고 중국이 세계 패권을 주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블록화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치적으로 패권이면 즉 뭐예요? 경제적으로도 패권이고 이 기술력으로도 패권 다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 다른 나라들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남아시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대한민국, 일본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거기 밑으로 가면 뭐 대만, 베트남, 그다음에 뭐 라오스, 그다음에 필리핀, 뭐 이런 뭐 인도네시아 이런 쪽이 쭉 이렇게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동남아시아 그런 나라들이 그리고 뭐 인도는 우리보다 조금 더 발달한 것 같아요. 얘가.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형성이 이렇게 쭉 돼 있는데 한번 그 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시간만 되면 베트남 침략하고 라오스 침략하고 옆에 티베트 침략하고 그래서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역사적인 히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도 뭐야 필리핀 지배를 갖다가 한 40년 이상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미국도 뭐 식민지를 갖고 있고 뭐 이런 그 전력이 있는 나라잖아요. 아니 대한민국이 식민지를 가졌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2차 대전 때 완전히 중국을 비롯해 갖고 뭐 상해, 뭐 베트남 이 동남아시아를 완전히 다 점령을 했던 게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움직이면 그 거부감이 있다는 거지. 이것도 기술 주고 자본 주고 이러면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먹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거부감이 있지만 대한민국 그러면 한 번도 외세를 침략하지 않는 외국을 침략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이게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AI에 성공을 해서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이렇게 동맹을 맺고 중국이 이렇게 동맹을 맺는데 우리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한국이 맹주가 돼 갖고 한국을 중심으로 해 갖고 예를 들어서 뭐 대만이나 이렇게 대만, 베트남, 그다음에 뭐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하나 뭐 말레이시아 이런 식으로 그 군을 이 하나의 그 뭐 연합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영향이 있느냐? 한국을 중심으로 해갖고 중동도 그렇게 우리가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뭐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뭐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해갖고 중동도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블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블록을 미국으로도 믿을 수 없고 중국도 믿을 수 없으니까 한국이 맹주가 돼서 그걸 한다고 그러면 중동 국가도 훨씬 더 호의적으로 따라올 거다. 그 연합에.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대단한 비전 아닙니까? 아니 정말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거예요. 디테일로 들어가면 내가 못 알아듣는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아갖고 40분 동안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 그거 보면서.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는 그 핵심 취지는 내가 충분히 알아듣겠다는. 제가 지금 설명한 그 취지예요. 예? 그러면 아니 이런 사람들이 이런 한동훈 같은 사람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정말 누가 나라를 통치해야 되죠? 아니 이렇게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귀인을 놔두고 어느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겠습니까? 예? 음, 정말 제가 이거를 갖다가 보면서 이 두 편의 채널 A의 그것과 신사임당의 그 AI 시리즈 그걸 보면서 스트레스도 엄청 받았지만 정말 또 한 번 확신을 갖는 게 정말 대한민국을 통치할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 한동훈밖에 없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재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동훈을 갖다가 종신 국무총리로 쓰겠다. 이 약속을 갖다가 이 맹세, 피해 맹세, 국민이 보는 앞에서 칼로 피해 맹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해야 이재명도 누가 대통령이 될뚱말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도전할 그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 방송을 갖다가 이렇게 보고 참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자, 현상을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이게 앞으로 이게 3년 안에 온다는데 3년 안에는 우리가 살아있을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는 전혀 모르는 세상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인 교수님이 열심히 강의하는데 처음 딱 수업 들어가고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하는데 거기 뛰쳐나올 수도 없는. 그렇다고 우리가 지구를 떠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걸 못 알아듣는다고 해갖고.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우리가 살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우리 스스로가 지금의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전혀 새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예. 우리는 돈은 좀 있어요. 왜? 우리 시대가 한참 경제가 뭐 7%, 8%막 고속 성장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는 그래도 비교적 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좀 있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이제 돈만 갖고 되는 세상이 아니라 뭘 알아야 면장을 해먹는다고 전혀 무식한 정말 미국 강의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그 절망감, 그 바보스러움 그렇게를 평생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자, 뭐 AI가 됐건 가상화폐가 됐건 신천지가 3년 후에 열릴 거다. 그러면 내가 옛날 사람으로 한 20년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건지 아니면 내가 완전히 과거를 갖다가 완전히 갈아엎고 다 그냥 버려버리고 신세계에 다시 도전을 할지. 이거는 이제 여러분과 저 각자의 선택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을 해봤지만 이게 사실 옛날 지식을 버리고 이 새로운 지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운 지식을 ABC부터 시작한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고달프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런 일이지만
결국은 이거 개인의 선택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살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저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토요일 날 주말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런 또 생각을 나누고자 제가 이렇게 한통령 속보 방송을 켰다. 음, 아이고, 여러분께서 또 많은 글을 써주셔갖고 제가 또 여러분의 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쭈니키님 오징어 게임도 공유가 러시안 룰렛으로 이 정재랑 대결하다가 조금 그 1편인가 2편에 나오죠. 예. 나른한 오후님 오늘 썸네일로 누군가의 발작 버튼 눌러지겠네. 너무 센나? 썸네일이 너무 아니 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눕는 길밖에 없다. 왜 이재명 갖고는 안 되니까. 그래갖고 한동훈을 갖다가 종신형 국무총리로 임명을 해라. 이렇게 썼더니 난리가 났군요. 아이고 정말. 예, 전승혜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한동훈 화이팅. 도토리 국무총리 안 돼요. 아니 한동훈이 대통령이 돼야죠. 예, 당연히 대통령이 돼야죠. 근데 만에 하나 통치자가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 뽑히더라도 한동훈이 국무총리를 종신형으로 해서 5년 동안 해서 나라의 전반적인 걸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성님 반갑습니다. 장수봉님 따라쟁이들이 발작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보성님 자통당국들 무섭고 난폭합니다.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아이고 서필규정님 어머나 석유를 위안화로 가능하다니 몰라. 이거는 작년에 체결이 됐어요. 그렇게 지금 대금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패권 경쟁이죠. 중국은 자기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하려는 그 단계를 밟는 거고 미국은 여태까지 달러가 그 석유가 달러로만 결제되다가 이제 처음으로 위안화로 결제되니까 심기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더 중국을 쪼이는 겁니다, 지금. 예. 아, 보성님, 서울은 아직 산수유가 조금 나오려고 고개를 내미네요. 그렇군요. 장서봉님, 보성님, 자통당은 극우가 아니라 이제는 극좌로, 극우를 넘어서 극좌로. 이것도 맞는 말인 게 원래 극과 극은 통해요. 극우나 극좌나 똔또이야. 그놈이 그놈이야. 어떻게 하는 짓을 보면. 예. 보성님, 맞아요. 극좌 개딸보다 난폭해요. 아, 산수유가 많이 펴 있구나. 블루마운틴님. 강변북로에 산수유 피었어요. 이번 주 화요일에 지나가다 봤어요. 그렇군요. 그날에는 없니. 이럴 줄. 습내면 보고 들어와 난리네요. 아이고, 난리가 났네. 사필교 형님, 20대 미국 가다가 중바동부 시작하는 거. 예.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서. 주니키님, 공지. 국힘에서 이재명은 망원집. 그래요? 이것도 재미있네. 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 출간. 관심 있는 분 링크 타고 가서 무료로 무료로 보급을 한다고요. 이재명 망원집을. 근데 그거 보는 것도 스트레스일 것 같아. 이 망원만 팁다 보려면은 그것도 스트레스일 것 같아. 아이고, 정말 별게 다 나오네. 크로스님, 한동훈이 자유대한민국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 물려줄 수 있다. 이재명 구속이 답이다. 보수파 하나대 정권 장출 이뤄 자유대한민국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 물려줍시다. 아이고 동의합니다. 예.
음, 주니키는 그럴 일도 없겠으나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찢 괴로워 하야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통령이 그거 하려면 대통령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국무총리 그 사인이 두 개가 있어야 그 집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먼저 사인해. 원래는 이제 국무총리 먼저 사인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사인해.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찌시 대통령이야. 대통령 사인했어. 국무총리가 한동훈이야. 거기 공간 벼 있어. 왜 사인하느냐? 저 때려 죽여도 못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찌시 막 뒤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고혈압 쓰러지지 않을까? 사사건건이 어. 아니 사법 리스크 피하시면 됩니까? 빨리 감옥 가세요. 국무총리가 맨날 옆에서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찌시 이렇게 말라 죽을 겁니다. 내가 쟤 때문에 제명에 못 죽겠다. 상상만 해도 정말 안 봐도 비디오다. 나른한 노우님 똑같은 생각하셨네. 찐 말려 죽일 방법은 바로 그겁니다. 예. 주니키님 멀리 안 가고 찌대 한동훈 1대1로 토론하면 한동훈이 AI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 순간 이거는 아무 생각이 없어. 아니 찌도 봤을 거 아니야. 지금 떠 있는 뭐 AI,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다 봤을 거 아닙니까? 토론하자고 그러면 이제 절대 안 할 것 같아. 예, 절대 안 할 것 같아. 근데 또 피할 수 없는 건 또 있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TV 토론은 해야 될 거 아니야. 한동훈의 질문. 아, 가상화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AI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문 용어 막 쓰면서 MOE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다 끝나지 않을까요? 예? 이거 뭐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 이게 뭐 하루 이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취재할 수 있는 건 뭐야? 묵비권,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묵비권, 묵비권. 좀 안 봐도 비디오다, 이거는. 정수봉님, 우리 시대를 후손들이 잘 사는 세상은 만들어줘야죠. 예,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필리핀에서 방송을 켰다. 이렇게. 주니키님, 저런 썸네일 가리켜 어그로 끈다고 라고 하죠. 예, 이거 썸네일을 바꿔야 될까?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썸네일을 바꿔야 된다. 아니다. 그냥 놔둬야 된다. 바꿔야 된다. 1번. 아니다. 그냥 놔두고 밀고 가자. 2번.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썸네일 바꾸자. 2번 그냥 밀고 가자. 보지 말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정말. 블루마운틴님, 찢 1대1 토론에서 AI 질문하면 동문서답 할걸요. 기축통화 어쩌고 저쩌고 횡설수설하다가 정말 그때 찌시 한번 기축통화 얘기했다가 본전도 못 찾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찌시 이게 기축통화를 뭐라고 그랬어요? 원화를 기축통화로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원화를 기축통화로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완전히 난리가 났잖아요. 저런 무식한 놈이 있나? 기축통화 개념을 모르는 것 같아. 예? 아이고. 그러니 뭐 AI 들어가면 완전히 하얗지 않겠어요? 아, 정말. 예, 희제이 채님,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명강의 너무 잘 들었어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전 여전히 아날로그가 편해요. 어쩌죠? 아니, 편한 대로 살아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예, 편한 대로 살아야 돼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사시면 되신다. 아이고야. 주니키님, 편집 잘했던데요. 고급스럽게. 아, 어찌어찌라고 귀에서 피가 나고 반드시 토론회 AI 가상화폐 주제 잡힘. 정말 없으면 좋겠어.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면 그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재명에 대다. 써니님, 천재 한동훈 따라가는 저도 힘들어요. 영어 단어 찾아보느라 바빠. 한동훈 대표는
비현실적 캐릭터예요. 정말 따라갈 수가 없는 캐릭터예요. 아, 나른한 오후님 바꾸세요. 아, 사필규정님은 그냥 두자. 예, 1번, 2번. 바꾸자. 아이고, 바꾸자가 많구나. 바꾸자가 1번이 많네. 음, 써니키님, 아니다. 놔두자 2번. 이거 비카비카 합니다. 예. 나라노님, 찢 망원님은 심신미약자 임세부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정말 거기에 또 별 얘기가 다 있겠네요. 정말 생각해 보니까. 예. 그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은 분들은 그냥 보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잖아. 보나마나 읽어보면 열받는 얘기를 들 텐데. 네, 그렇습니다. 자, 아이고, 토요일인데 또 1시간 반 방송을 했네요. 예. 자,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제가 또 생각나면 한통령 주말에 한통령 속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일 있잖아요. 삼과 영성 TV 내일 저녁 8시 하시는 거 기억하시고 많은 분들이 미리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